왜 공기업이 갑기업에서 기피기업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엄청 보수적이죠. 엄청 보수적에다가 회사가 크면 그나마 괜찮은데 전국에 하나뿐인 회사들이 있잖아요. 항만공사라던가 아니면 어디 도시공사 아니면 그런 하나뿐인 회사들은 엄청 더 보수적일 겁니다. 정말 사기업 다닌 친구들이 보면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보수적이고, 물론 사기업도 보수적인 회사들이 많죠. 건설사라던가. 그렇다고 하지만 공기업을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만약 보수적인 걸로 돈을 준다 하면 공기업은 1티어거든요. 두 번째는 순환근무입니다. 대부분의 공기업은 순환근무를 하게 되어 있죠. 5년에 한 번씩, 10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회사마다 다르지만 이렇게 뺑뺑이를 돌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발령도 내버리고, 물론 기피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순환근무가 정말 필요하겠죠. 내가 여기를 탈출하고 싶은데 탈출할 방법이 안 보이니까. 하지만 이런 순환근무가 이제 지역 내에서 하는, 그러니까 권역 내에서 하느냐 아니면 그 권역을 무시하고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고요. 여튼 지금 총각일 때는 상관이 없지만 나이를 더 먹어서 결혼하게 되면 순환근무가 어떻게 보면 너무 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되게 불안전하잖아요. 언제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그리고 세 번째, 오지근무입니다. 이것이 정말 정말 외붕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한국남동발전만 보더라도 진주, 영흥도, 삼천포, 영동, 여수, 분당. 근데 발전소 중에서 남동발전이 제 기준 제일 괜찮거든요. 왜냐면 영흥도가 걔네가 메인 발전소일 거예요. 그래서 엄청 크기 때문에 예전에는 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갈 수 있었어요. 영흥도 정도면 가까운 편인데, 근데 지금은 또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많은 지사 중에서 분당 발전본부는 제 생각엔 못 갑니다. 약간 신의 아들 아니면 엄청난 운이 있지 않는 이상 못 가고, 그나마 갈 수 있는 게 영흥도인데, 서울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영흥도 안 들어본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흥도만 가면 베스트죠. 그래서 제가 이 남동 발전을 그나마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영흥도가 걔네 코어 발전소이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지만, 다시 말하자면 진주, 삼천포, 영동, 여수, 분당, 영흥도예요. 근데 만약에 남동이 그냥 커피다 라고 하면 한수원은 TOP입니다. 정말 한수원은 지방생활 안 해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엄청 구석에 있으니까. 네 번째로, 급여입니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급여가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공기업 안에서도 당연히 급여 차이가 있고, 그걸 지금 급으로 나누자면 A, B, C, D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사기업도 급여가 다 다르잖아요. 걔네들도 A, B, C, D로 나누자면 같은 급에서는 공기업이 교대를 띄워야 사기업에 있는 1군 근무자랑 비슷할까 말까입니다. 정규직이 갈 수 있는 회사 중에서 그나마 많이 주는 데가 발전소거든요.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근데 이거는 제가 따온 건데, 발전소 기준 초봉을 말씀해 드리자면 2023년 예산으로 4,500만 원 잡혀있네요. 근데 이게 남동발전의 초임인데, 공기업마다 다르고, 또 공기업은 2년차까지 성과급을 풀로 못 받기 때문에 조금 낮게 느껴지긴 하지만, 이 정도면 제 생각에 A, B, C, D에서 B풀 정도 되는 회사인데, 그냥 괜찮은 사기업, 계약연봉 수준 정도라고 보면 돼요. 이게 기본급만 있는 게 아니라 보장수당, 실적수당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튼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사람마다 되게 다 다르다고 느끼겠지만 돈이 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인생은 확률이에요. 그래서 저는 확률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확률적으로 지방, 즉 오지를 갈 가능성이 높고, 확률적으로 적은 보수이고, 확률적으로 꼰대가 엄청 많고, 확률적으로 순환을 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공기업이 예전만큼 인기가 적은 것 같아요. 또 이 공기업이 올려치기가 되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 IMF를 겪었기 때문에 그때 기억이 뇌에 박혀 있어요. 그때는 이제 공기업이 엄청 올라갔었죠. 못 자르고 월급도 따박따박 나오는데 주위 사기업 다니는 사람들 다 잘리니까. 근데 이런 걸 다 합쳐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급여 차이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급여랑 오지죠. 옛날에는 공기업이 어느 정도 괜찮은 급여에 사기업이랑 차이가 났지만 10% 20% 차이 났다면, 이제 대한민국이 성장함에 따라서 사기업은 쭉쭉쭉 올리지만 공기업은 그만큼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급여가 옛날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이 조금 가면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나. 또한 이 일이 생각보다 우리가 대졸 출신으로 상상하고 있던 그런 일을 할 확률이 적거든요. 특히 교대 근무 가면 그냥 뭐 하이브랜치 들고 뭐 모음기 들고 하이바 쓰고 밸브 돌리고 이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단점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내가 2년 3년 정말 족빠지게 공부해가지고 갔는데 들어가는 것도 사실 대단해요. 근데 이러한 단점들로부터 받는 현타 처음에는 무시하겠죠. 왜냐면 내가 이제 2, 3년 동안 해왔던 이런 노력들이 어떻게 보면 무시당하는 기분이니까 거부하고 아니야 그래도 좋아 그래도 좋지만은 않아 막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또 일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현타가 올 만한 일들이고 또 자기 개발을 중시 여기는 사람은 일적으로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런 보통 공기업의 업무들이 공대 기준으로 유지보수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 개발과 조금 어느 정도 배울 건 있어요. 근데 그걸 터득을 딱 하고 나면은 거기에서 뭐 내가 자기 개발을 하겠다 하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보고 물어보면은 넌 어떻냐? 저는 공기업 좋습니다. 왜냐면 저는 일을 함으로써 성취를 얻는 스타일도 아니고 상대적으로 낮은 연봉이라도 나 혼자 살아가는데 충분하다. 제가 사회의 초년생이기 때문에 아직 뭐 결혼까지 생각을 안 해봐서 아직까지 그래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인이 월급으로 부자가 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려워요. 우선 학벌부터 고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 좀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는 공기업이 저한테는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도 부정적인 면이 많이 보이는 이유가 공기업에 내가 준비해보겠다 이렇게 발을 들이기 전에 이런 점을 꼭 알고 준비했으면 좋겠어서요. 앞선 영상에도 말했듯이 한 번 시작하면 2년은 준비해야 됩니다. 막상 내가 2년을 갈아 넣었는데 붙으면 다행이죠. 붙었어요. 후회돼요. 또 이제 공기업에서 사기업 가기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준비 방법이 달라요. 메이플 스토리로 치면은 표도와 단도 이 정도 차이거든요. 여튼 뭐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도 정말 꼰대가 많습니다. 다음 편은 내가 들어본 그들의 꼰대 문화와 제 친구들도 공기업 간 친구들도 있고 이런저런 사이트에서 보이는 꼰대 문화들을 한번 정리해서 올려볼게요. 아무튼 모두 화이팅입니다.